번째가 우리 방공령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 왜 방공령이 나올 수밖에 없느냐? 자, 개항 이후에, 그죠? 개항 이후에 지속적으로 지금 일본에 의해서 곡식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곡식이 계속 유출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유출이 되고, 개항 이후에 계속 곡식이 유출되고 있는데 이걸 막아낼 수 있는 조약이 없죠. 조율 무역 규칙에는 방공령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 개항 이후에 곡식의 유출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우리 조선에서 뭐가 상당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얘들아. 뭐가 올라가서 곡식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데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그죠?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뭐 이후에, 얘들아, 뭐 이후에 이모군란 이후에 무슨 무역 형태로 바뀌었습니까? 이모군란 이후에 내륙무역으로 바뀌면서 일본도 무역을 조율무역 규칙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었지, 그지? 그래서 이때 요렇게 된 상황에서 이 이모군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여러분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조일통상 뭐가 체결된 거지, 얘들아? 장정이 체결됐는데, 조율통상 장정이 체결된 것은 1883년입니다. 그러니까 방공령이 실시될 수 있었던 해도 1883년 이후라는 거죠. 그러니까 방공령이 실시되는 건 요 이후에 실시가 되는 거예요. 이전에 실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개항 이후에 무슨 무역이었을 때, 얘들아, 무슨 무역이었을 때? 거류지 무역이었을 때는 이 방공령이 실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속이기 쉬운 방법이 뭐냐면 방공령을 어디에서 실시했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죠. 개항 이후에 방공령이 실시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틀리는 거다. 그렇지? 방공령은 몇 년 이후로 나와야 된다, 얘들아. 몇 년 이후로 나와야 된다. 1883년 이후로 나와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예. 자, 그래서 거기 교과서를 보시면, 거기 교과서 줄을 치면 일본 상인들에 의한 곡물 유출, 거기다 줄을 치고 일본 상인들에 의한 곡물 유출, 그 다음에 옆으로 가서 곡식 가격이 뭐였다? 예, 폭등했다. 거기다 줄을 치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조일통상 장정, 거기다 줄을 치시고, 자, 이제 방공령을 실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방공령을 실시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디서 방공령을 실시해 본 거냐면 함경도하고 항해도에서 방공령을 선포를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방공령을 실시할 수 있으니 함경도하고 어디서 해본 거냐면 항해도에서 방공령을 실시를 해 본 거야. 근데 이 방공령에 의하면 무슨 규정이 있었냐면은 1개월 전에 누구에게 통보를 해줘야 되냐면 일본에게 통보를 해줘야 돼. 일본 영사관에 1개월 전에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요게 하루 늦었다는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일본 애들이. 그래서 일본 애들이 이것을 핑계됨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함경도 항해도에서 내렸던 방공령을 뭐 할 수밖에 없었냐면 철회하면서 뭘 지불할 수밖에 없었냐면 배상금을 지불할 수밖에 없었다. 요게 이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뭐 다른 방공령들은 그냥 정상적으로 다 실시가 돼요. 근데 함경도 항해도에서 실시한 것만 철회되면서 이 배상금을 지불하게 된다. 요것을 얘기하는 거야. 어쨌든 얘들아, 우리는 이제 곡식 가격의 유출을 막을 수 있는 뭐가 있다, 얘들아. 뭐가 있다? 예, 방공령이라는 게 있다 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되시나요? 네. 두 번째는 상권수호 운동이야. 자, 상권수호 운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상권수호 운동이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런 거야, 얘들아. 자, 봐봐.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건데 뭐냐면 개항 이후에 여러분 무슨 무역입니까? 무슨 무역인가요? 거류지 무역이잖아요. 근데 개항 이후에 거류지 무역이니까
여러분 여기서 누가 이익을 봤다 그랬어요? 누가 이익을 봤다 그랬어요? 조선 상인들이 이익을 보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상인들이 불만이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일본 애들이 들어왔을 때 오히려 신상품을 자기네들 받음으로 인해서 중개를 했기 때문에 이익을 보고 있었어. 그런데 문제는 얘들아 이게 이모군란 이후에 무슨 무역으로 바뀌었어 얘들아? 무슨 무역으로 바뀌었어? 이모군란 이후에 내륙무역으로 바뀌면서 청나라 상인, 일본 상인 뭐 할 것 없이 외국 상인들이 다 한양으로 몰려와서 상점을 개설하니까 얘네들이 뭘 뺏기고 있어요. 여러분 뭘 뺏겼나요? 상권이 뭐 되기 시작했어요? 상권이 붕괴되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상권을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지키고 싶을 것이고 왜 조선 정부가 원망스럽겠지? 왜 어디로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줬냐 이거예요. 내륙으로 들어올 수 있게 왜 만들어줬는가? 이것에 대해 당연히 불만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줄을 쳐보도록 합시다. 외국 상인들이 내륙으로 뭐하고 있다 얘들아? 진출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인들이 세국 운반선을 독점했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 증기선에다 동그라미 쳐놔. 여러분 우리나라는 바람으로 가야 돼 배가. 근데 얘네들은 막 증기로 막 가. 그러니까 여러분 쌀에 대한 어떤 운반이나 이런 것들을 누구한테 맡기겠습니까? 바람으로 가는 거에 맡기겠어요? 이 최신식 배에다가 맡기겠어요? 당연히 일본 애들이 독점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거기 시전상인 줄치고 청과 일본 상인의 점포 철수 요구 시위. 그러니까 당연하죠. 특히 여러분 시전상인들이 그런 얘기 할 수밖에 없는 게 시전상인들이 종로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종로에 있는 시전상인들 입장에서는 이 외국 상인들이 마구 몰려왔을 때 자신들의 상권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청과 일본 상인의 점포 철수 요구에 시위를 하게 되고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문을 어떻게 버리겠다? 닫아버리겠다. 이게 철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네들도 조직적으로 대항을 해야 되니까 한국중앙총상회라는 걸 조직을 하게 되는 거야. 한국중앙총상회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객주보부상. 이 객주보부상도 여러분 이 중개무역으로 이익을 보고 있었는데 얘네들도 이제 외국 상인들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거기 옆에 줄 쳐보세요. 상회사를 설립한다. 뭘 설립한다? 네, 상회사. 이 상회사가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 요즘처럼 회사를 설립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근대식 회사. 이런 조선의 봉건적 시스템을 벗어나는 근대적 회사를 만들게 됐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밑에 1890년대 은행과 회사가 설립된다. 거기다 줄을 쳐놓으시고 이렇게 여러분 1890년대 은행을 만들고 회사를 설립해서 대항하려고 했으나 언제 붕괴가 되지 얘들아? 왜? 그거 했었잖아. 은행이 몰락하고 상공업자들도 몰락한다는 사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래 화폐정산 알았지? 몰락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뭐냐면 이권수호 운동인데 이거는 이미 했어요. 제가 어디서 했냐면 이권수호 운동인데 이거 어디서 했냐면 독립협회 할 때 이미 했습니다. 독립협회 할 때 여러분 러시아가 우리나라 이권을 침탈하려고 하죠. 아간파천 이후에 러시아가 이권을 침탈하려고 하자 이거를 누가 막아내려고 했느냐? 이거를 누가 막아내려고 했니? 독립협회가 막아내려고 했지, 그치? 이 독립협회가 얘들아 만민공동회라고 그랬어? 관민공동회라고 그랬어? 러시아의 이권을 막아내는 것은 관민공동회가 아니고 얘들아 무슨 공동회다? 만민공동회다. 이렇게 내가 주장을 하고 강조를 하면서 그치? 속지 마라. 관민공동회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지, 그치? 그래서 만민공동회, 이 만민공동회에서 이 러시아의 이권을 막아내는 거죠. 특히 이 러시아의 이권 두 가지가 있는데 저렴도를 조차하려고 했던 거, 그 다음에 한너은행을 설립하려고 하는 거, 이것들을 전부 못하게 막아냈다는 겁니다. 요게 이제 시험 문제 주로 나오게 된다. 됐어요? 자, 거기 줄 쳐봅시다. 아가판천 이후 열강의 이권 침탈이 뭐가 되었다?
심화되었다. 거기다 줄치고 독립협회 만민공동회죠. 만민에 동그라미 치세요. 독립협회 무슨 공동회라고? 만민공동회. 그 다음에 그 옆에 줄치면 돼. 러시아가 저령도 조차 요구를 저지했다는 거. 그 다음에 한러은행을 폐쇄했다는 거. 근무지 개강반대. 이건 이미 애국개몽운동 때 다 했죠. 항무지 개강권 반대운동은 농광회사와 뭐가 있다 얘들아? 보안회가 있다. 오케이? 네, 그리고 일본의 요구로 철회됐다. 이렇게 일본의 요구를 철회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다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국채보상운동. 있습니다. 여러분 국채보상운동은 이거죠. 이거 일본이 우리에게 뭘 강요했어요. 차관을 제공하면서 우리에게 차관을 강요했고 결국 이것이 대한제국 이 대한제국의 경제를 뭐 하려고 하는 얘들아 뭐 하려고 하는 예속하려고 하는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대한제국의 경제를 예속당하지 않으려면 빚을 어떻게 해야 되는 얘들아? 갚아야 되는 거야. 그럼 빚이 얼마냐? 이렇게 나와야 되더라. 이 빚이 얼마냐고 얘기가 나오냐면 국채 1,300만 원. 1,300만 원이에요. 1,300. 지금 같으면 그냥 제가 갚아버리죠. 그죠? 네, 이 당시 1,300만 원이면 지금의 우리나라 그냥 예산이라고 똑같이 비교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때 1,300만 원의 빚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자? 갚자. 그러니까 갚자는 이 운동의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오냐면 대구에서 나오는 거야. 대구에서. 그러니까 대구에서 시작해가지고 이게 전국으로 확산이 되는 건데 대구에서 시작된 거야. 누가 하자고 했냐면 서상돈이라는 사람이 먼저 아이디어를 낸 거죠. 그런데 이거를 또 누가 받았냐? 이걸 누가 받았냐면 이 당시 신문으로 가장 그 민족적 성향이 강한 대한매일신보. 이 대한매일신보가 이것을 받아가지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대한매일신보가 상당히 이제 홍보를 하기 시작을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자는 거야? 얘들아? 술 한 잔 마실 거 참자 이거예요. 그러면 술값을 내자 이거지. 담배 한 갑 안 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그다음에 여자들이 많이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여자들이 많이 갖고 있는 게 반지, 뭐 그다음에 비녀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들 다 내자 이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줄치면 돼요. 거기 EBS 교재 거기 줄쳐보자. 일본의 강요로 막대한 차관을 도입한 결과 일본 재정이 대한제국 재정이 일본에 예속된다. 대구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국채보상 기성에 거기 줄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대한매일신보 줄치고 그 밑에 단주, 단연, 가락지 모기 같은 것들을 했다. 그래서 얘들아 돈이 진짜 모이는 거야. 한 번 500만 원, 600만 원이면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빚을 어떻게 할 것 같아 얘들아? 갚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일본이 뭘 해야 되겠니 얘들아? 일본이 뭘 해야 돼? 일본이 방해를 해야 되잖아.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을 또 속일 수 있는 게 뭐냐면 통감부가 탄압한 거예요. 누가 탄압한 거라고요? 통감부가 탄압을 한 겁니다. 양기타, 이 대한매일신보의 그 사주였던 양기타 발행인이었던 이 양기타기가 마치 국제보상운동을 하기 위해서 모금했던 뭐 기부금을 횡령했다는 식으로 해갖고 이제 감옥에 가면서 탄압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총독부가 탄압한 것이 아니라 누가 탄압한 거라고? 통감부가 탄압한 거야. 요거 여러분들 잘 낚입니다. 요거를 총독부로 딱 바꾸면 여러분들 맞아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요. 왜냐면 국제보상운동이 어느 시기라는 걸 까먹는 거죠. 그러니까 일제강점기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까먹어가지고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